전직 해병대 장교가 연설로 미국을 감동시킨 이야기. 저는 이윤재입니다. 46세 한국계 미국인이죠. 전직 해병대 장교에서 지금은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2024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자가 다쳐서 중태에 빠진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수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거든요. 전쟁터에서도 떨지 않던 제가 마이크 앞에서는 왜 그렇게 떨렸을까요? 그리고 그 연설이 어떻게 미국 전체를 감동시키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는 또다시 불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촉발된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집에서 TV 뉴스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내 마리아가 옆에서 말했어요. 마리아는 흑인이고 저희 아들 데이비드는 혼혈이죠.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 가족은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이번엔 더 심각해 보여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전직 해병대 장교로서 저는 폭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을 때 본 것들이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을 보면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아빠 괜찮아요? 16살 아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응, 괜찮다. 그냥 걱정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윤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교무부장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호세 라미레즈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세는 제가 가르치는 3학년 학생으로 멕시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요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걱정했던 학생이었죠. 어떻게 다친 거예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교사로서 제가 뭘 했나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현실에 분노할 때 저는 교실에서 역사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다쳤어요. 시위 현장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현장도 한번 봐야겠어요. 병원에서 호세를 만나고 나서 저는 직접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호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깨어나겠죠? 네, 분명히 깨어날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가는 길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방위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죠. 저는 군복을 입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인이 아니라 교사였어요. 어디 가시는 거죠? 그 젊은 방위군이 물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아는 분이 계셔서요. 그 방위군의 얼굴에서 긴장과 두려움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둔 아버지 같아 보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표정을 많이 봤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싸움에 내몰린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코리아타운에 도착하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상점들이 판자로 막혀 있고 거리에는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쪽에는 방패를 든 경찰들이 서 있고 다른 쪽에는
팻말을 든 시위대가 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무고한 시민들이 끼어서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이민자 가족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 사장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제가 가끔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 곳이죠. 윤재야, 여기서 뭐해? 김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제자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현장을 보러 왔어요. 김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너무 무서워. 장사도 제대로 못하겠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만 하니까. 그때 김 사장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윤재야, 부탁이 있어. 사람들한테 말 좀 해줄 수 있어? 너 옛날에 군인이었잖아. 사람들이 들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군가 나서서 말을 해야 해.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 너 말 잘하잖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 같은 거.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후 PTSD로 고생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쟁에서는 용감했지만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오히려 더 무력해졌어요. 제발 윤재야.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 너는 다르잖아.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고 군인이었으면서 선생님이고. 김 사장님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가려던 차에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흑인 노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손녀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안 와요. 이 아이가 배고파 하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위를 하러 나온 것도 진압을 하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려던 사람들이었는데 갈등의 한복판에 끼어버린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이민자들,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던 학생들, 병원에서 나오다가 발목이 묶인 환자 가족들. 이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 사장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들도 함께였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상인들과 주민들이었죠. 윤재야, 정말 부탁이야. 저기 봐. 김 사장님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임시로 만든 무대 같은 곳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가서 말했는데 소용없었어.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어. 저는 정말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윤재야, 너 아들 있잖아. 데이비드. 그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데이비드는 한국계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죠. 그리고 너 제자 말이야. 호세. 그 아이가 왜 시위에 나갔겠어? 뭔가 바뀌기를 바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호세는 평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폭력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갔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좋아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해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말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인간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거면 돼. 그게 바로 필요한 거야. 무대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마이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봤거든요.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떨림이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들, 시위대원들, 상인들, 주민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윤재입니다. 여기 코리아타운 근처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서게 된 이유는 제 학생 한 명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호세 라미레즈라는 17살 아이인데 지금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왜 시위에 나갔을까요? 분명히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모두 더 나은 세상을 원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직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어요. 전쟁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잠깐 멈추고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적도 굶기지 않았던 한국인들 이야기였어요. 중국군 포로들에게도 밥을 나눠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중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여서?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설령적이라고 해도 말이죠.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적이 아닙니다. 같은 미국 시민들이에요. 같은 인간들이고요.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손잡고 넘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그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두 사람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로 먼저 말하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위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어 우리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어에서 우리는 혈연이나 민족을 뜻하지 않아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이건 소유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사랑이고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만약 이 나라에 진짜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의 폭동은 없었을 겁니다. 흑인도 우리, 백인도 우리, 히스패닉도 우리, 아시아인도 우리. 모두가 우리였다면 말이에요. 그때 관중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중년 여성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호세의 어머니 마리아 라미레즈였어요. 선생님, 마리아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여기에? 병원에서 나오다가 연설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꼭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호세를 지켜주셨잖아요. 학교에서도 지금도. 그 순간 관중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호세는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래서 호세가 나온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리아, 호세는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면 더 나은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테니까요. 마리아를 안아주면서 관중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경찰관들 중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예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이게 바로 미국이 가져야 할 우리 정신이에요. 연설이 절정에 달할 즈음 갑자기 카메라를 든 남자가 무대 근처로 다가왔어요.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방송국의 앵커였습니다. 마크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죠. 잠깐만요. 마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여기서 감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요?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마크는 카메라를 켜고 계속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하자는 게 해결책이라고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마크에게 다가갔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마크 씨 맞나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크 존슨 KNN 뉴스입니다. 마크 씨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왔나요? 뉴스를 만들러 왔죠. 현실을 보도하러 말이에요. 현실이요? 저는 주변을 가리켰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 아닌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말이에요. 마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갈등이에요. 분노고 증오죠. 그래야 시청률이 나오니까.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는 것. 그건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저는 호세 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저 어머니가 아들 걱정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저기 경찰관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마크가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마크 씨 부탁이 있어요. 한 번만 진심을 전해보세요. 자극을 파는 대신의 말이에요. 처음으로요. 그 순간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크는 당황해서 카메라를 끄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무력하게 현장을 떠났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예요.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증오를 파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힘이요.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갈 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CNN, MBC,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유튜브에서 제 연설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박. 아들 데이비드가 소리쳤어요. 아빠가 유명해졌어.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명해지려고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리아타운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요? 김 사장님이 전화로 흥분해서 말했어요. 주지사가 직접 온대. 실제로 주지사가 왔어요. 경호원들과 함께였지만 거창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어제 연설했던 자리에 섰어요. 이윤재 선생님 맞으시죠? 그 주지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연설 봤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지사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선생님이 해주셨네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말이에요. 그때 주지사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밥은 드셨습니까?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선생님, 유튜브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호세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선생님, 호세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선생님 연설 이야기였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니 호세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호세가 반가워했어요. 어머니가 연설 이야기 해줬어요. 정말 하셨어요? 응, 했다. 너 때문에 말이야. 저 때문에요? 내가 왜 시위에 나갔는지 알겠더라.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지? 나도 그래서 나간 거야.
호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저 잘못했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호세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방법이 좀 다를 뿐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교실로 돌아와서 수업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진지했고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처럼 연설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연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마음이야.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수업 중에 아내 마리아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데이비드도 함께였죠. 미안해요, 여보. 너무 자랑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연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연설을 만든 거라는 것을요. 학생들아, 기억해라. 칠판에 글을 쓰면서 말했어요. 가장 강한 힘은 사랑과 연대다. 그건 어떤 무기보다도 강해. 선생님, 그럼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바로 미래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없었던 것이 있어.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이게 바로 진짜 미국 정신이야. 수업이 끝나고 혼자 교실에 남아있을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모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연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호세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리아, 호세가 완전히 회복하면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 드실래요? 데이비드가 호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호세도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요. 혈연도 민족도 종교도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공동체 말이에요. 며칠 후 다시 뉴스를 봤을 때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대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아니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거였어. 나는 그냥 말로 꺼내준 것뿐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총으로 싸웠지만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말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증오와 분열에 맞서는 가장 강한 무기는 사랑과 이해라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연설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메일이 옵니다. 자신들도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용기. 그것만 있으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